네, 반갑습니다. 보안 블록체인 PM 정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뭐 국내외 어떤 그 정책 동향이나 시장 그리고 이제 R&D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먼저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격 위협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뭐 몇 년 전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보호가 그냥 해커의 호기심 차원의 이제 어떤 공격이 아니라 어떤 뭐 기업이나 국가에 굉장히 이제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어떤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사이버 보안을 그 글로벌 10대 이제 리스크 중에 이제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글로벌 10대 리스크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아니면은 자원의 위기 뭐 지정학적 대립,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유의 이제 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술과 관련된 그 이슈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사이버 범죄 및 불안 확산이라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버 위협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격 대상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환경, 인터넷이라는 그런 이제 범주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일상 속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 어떤 공격의 대상 자체도 이런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같이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되면 될수록 취약점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또 이제 초연결 사회로 되면서 이제 공격 그 어택 서페이스들도 많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뭐 AI를 이용한다든지 랜섬웨어가 계속 이제 진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범죄 집단에 의한 뭐 조직적인 어떤 범죄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지원해주는 어떤 범죄 어떤 사이버 공격 그 단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도 이제 계속 그 어떤 진화하고 산업화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최근의 사이버 위협 사례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과 이전과 그 이후의 사이버 공격 횟수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리한테 사이버 쪽에 그 어떤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매년 얼지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페이퍼상으로 뭐 어디가 뭐 통신망이 파괴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냥 그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통신망이나 금융망이 이제 파괴가 되고 통신망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버 쪽의 어떤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이제 사이버가 물리적인 어떤 전쟁 상황과 어떻게 결부가 돼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도 랜섬웨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유관 업체가 이제 뭐 사이버 보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송유관 업체가 랜섬웨어라는 이제 조그만한 그 악성 코드 하나에 의해서
상당 기간 실제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가 뭐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되고 하는 이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사이버 보안은 이제 인터넷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어떤 경제라든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 해킹도 마찬가지이겠죠. 예전에 이제 뭐 772도스, 335 사이버 테러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탈취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랜섬웨어에 의해서 외화를 많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은 북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이버 영역이 사이버에만 머무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이제 사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 또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10대 리스크로 이제 선정을 한 것처럼 국내 이제 경찰청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인데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끝근선이 이제 실제 이제 검거율입니다. 근데 검거율은 매년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도 사이버 보안을 에 대한 대응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단순히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산을 보호할 거냐라는 이제 관점, 예방할 거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보안, 방어, 액티브 디펜스 영역, 디펜드 포워드라는 이런 이제 영역으로 계속 이제 정책들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올 3월 달에 발표한 이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도 이 공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래서 공격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협력 부분도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 4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이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의 영역을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영역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협력 범위에는 앞서 봤던 이제 여러 글로벌 정책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단 억지 쪽에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행동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를 하겠다. 특히 이제 뭐 자금 세탁이나 가상자산 탈취와 관련해서 많은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EU에서도 이제 사이버 보안은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미 이제 뭐 다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사이버 보안 이제 보건력 사이버 레지리언스 액트라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여기에 내용이 이제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보안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다른 기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모든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제품이 있나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모든 IoT 기기들, 모든 제품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기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을 하라라는 내용, 그리고 공급망 입장에서 SBOM을 적용을 하라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적용 대상은 이제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
유통하고 수입하는 업체들도 이 법을 이제 따라서 이행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EU 쪽으로 이제 향후 제품을 수출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감안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사이버 레질리언스 액트 이전에도 뭐 데이터, 뭐 스마트홈, 의료기기, 자동차, 선박 각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여러 어떤 규제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장벽으로 이제 확대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R은 뭐 2020년에 이제 시행이 됐죠.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이제 과징금, 벌금으로 많은 국내에서도 이제 우려들을 했었는데요. 실제 많은 이제 벌금들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에 지금 한 3, 4년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과된 벌금들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메타 같은 경우 뭐 1조 한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되고 또 다른 이제 글로벌 테크 업체들이 주 타겟이 돼서 벌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위협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보안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해외에서는 사이버 보안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VC 투자라든지 대규모 M&A를 통해 가지고 대형화 통합화되고 있고,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이런 이제 신기술들 적용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이제 기술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반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성장은 이루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질적 성장을 이루고 또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이런 이제 전략도 올 9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27년까지 시장 규모 30조 원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펀드에 많은 이제 어떤 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뭐 VC 투자라든지 M&A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보안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한다든지 또 이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술 적용한 이제 통합 어떤 보안 기술 를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안 업체들 간에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얼라이언스 이제 그 어떤 발족을 하고 실제 이제 많은 보안 업체 대표분들과 이제 그 부처와 이제 협의하는 그런 이제 자리도 이제 마련을 했었습니다. 기술 개발 관점에서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이제 투자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기술로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R&D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됐다라는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사이버 보안 영역은 오히려 이제 예산이 많이 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요. 중점적으로는 여기 이제 4대 중점 기술이라고 해서 데이터 AI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 및 대응, 공급망 보안, 그리고 신산업 가상융합 보안, 이 4개 분야에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계획을 세웠고, 실제 이제 저희가 지금 R&D 기획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내년 R&D 기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R&D 기획 예산이 이제 한 675억 정도 신규 예산 신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과제 기획을 요 4대 중점 기술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기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은 이제 환경 변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든지 무인 보안, 그리고 이제 디지털 범죄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이제 뭐 보건력 강화라든지 또 이제 능동 방어
디펜드 포워드 뭐 이런 이제 개념에 발맞추기 위해서 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고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뭐 초연결 지능 사회에서 뭐 6G 보안, 또 AI 보안, 그리고 양자 컴퓨터 보안, PQC 같은 이제 이런 보안, PQC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양자 내성암호 전환 이제 로드맵 마스터 플랜을 과기정 통부하고 국정원이 공동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 이행하기 위한 여러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R&D에서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어떤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이제 기술 개발 방향 이제 시장이나 기술 수준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 도전 R&D 영역인데요. 이쪽은 국내 이제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글로벌 어떤 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가고 있고 여러 실제 유니콘 기업들도 이쪽 영역에서 많이 이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라든지 AI 보안, 제로 트러스트 보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뭐 신산업 융합 보안, XDR 뭐 이런 영역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이제 기술 산업 선도 R&D 영역인데요. 이쪽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에 어떤 기술 경쟁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존의 PKI 기반의 이제 암호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강한데 뭐 그런 영역들을 이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키우고 또 PQC라든지 그 PET 같은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강화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영역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안보 투자 영역인데요. 이쪽 영역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기술 수준도 그렇게 뭐 높지 않고 그 시장도 크진 않지만 어떤 안보 관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 자립화가 필요한 영역을 이쪽 영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제 면역이라든지 회복 탄력, 공격 억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보안 이슈 부분들은 이후 이제 세션 발표에서도 이 기술들을 가지고서 많이 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AI 보안인데요. 잘 아시는 이런 AI가 뭐 해킹에 아주 그 피싱 메일도 만들고 해킹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AI 보안 그 AI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AI를 활용한 이제 보안 기술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R&D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 특화된 그 SLLM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보안 이슈는 뭐 이미 이제 잘 아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솔라윈즈. 솔라윈즈가 뭐 미국 그 정권위원회인가로부터 솔라윈즈 CISO가 이제 뭐 고소 당하는 이제 사태까지 났었죠. 그만큼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제품 제조사의 책임을 이제 강하게 이제 물리는 예전에 해킹 당하면은 해킹 당한 기관이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이제 지금 뭐 시스코나 아니면 MS 같은 경우는 억울하죠.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제품을 잘못 만든 제조사가 뚫렸는데 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조사의 책임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그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S범이 하나의 어떤 수단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경계망 보안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제로 트러스트 뭐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항상 검증하라라는 기본 철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기존 기술들 그대로 뭐 그냥 조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철학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기술이라든지 제품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와 고도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안보 관점에서 이제 능동 방어 기술 개발인데요. 이 능동 방어 쪽은 저희도 기존에는 거의 이제 예방 보호 관점에 이제 R&D를 많이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요 영역을 기존에 이제 우리 방어자 영역 쪽에 많이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공격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공격자에 대한 어떤 근원지를 추적하고 어떤 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실제 이제 공격할 때 리스크를 계속 이제 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R&D를 많이 또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간략하게 이 R&D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